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입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까지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표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교과서를 펴보면 화성암과 한반도 지형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포,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눠준 그 종이의 오른쪽에 뭔가 네모 칸이 있습니다. 그 네모 칸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 이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 지도를 그대로 지금 그리세요. 지금 그리고 이 알파벳에 적혀져 있는 이 장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지도를 그리고 알파벳이 있는 장소를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화면 멈추고 하세요. 자, 여러분 벌써 다 했나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장소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A, 백두산. 백두산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세요. 백두산은 신생대, 그리고 화산암 지형입니다. 화산암 지형이 이제 뭔지 알죠? 그리고 신생대라는 것은 우리가 까먹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이렇게 지질 시대가 되죠. 진행이 되죠. 그리고 고생대 전에는 선 캄브리아 시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백두산 했고 한탄강은 우리 파주 근처에 있는 철원의 더 북쪽에 있죠. 자, 한탄강도 신생대입니다. 신생대고 시기와 구성 암석들의 그런 성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화산암입니다. 화산암. 자, 그 다음에 북한산 보겠습니다. 북한산은 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심성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마인드맵과도 연결해 놓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주도는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이면서 화산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악산은 중생대입니다. 그리고 심성암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이면서 화산암입니다. 자, 그리고 무등산 주상절리대.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이고, 그리고 화산암입니다. 화산암. 됐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공부할 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단원 퇴적암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암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화성암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퇴적암, 변성암이 남았죠. 이 퇴적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참고로 변성암은 고등학교 3학년 지구과학 2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 1에서는 화성암과 퇴적암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은 모두가 알겠지만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퇴적암입니다.
자,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교과서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교과서 그림인데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풍화침식, 이 단어도 근데 사실 이 단어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이 단어를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알아야 돼요. 체크를 해볼까? 풍화침식이라는 이 단어, 자연에 의해서 풍화침식된 물질, 그러니까 퇴적물이 되겠죠. 퇴적물들이 낮은 지역이면 됩니다. 근데 곧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많이 고이니까 물과 관련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낮은 지역, 예를 들어서 바다나 호수, 뭐 봄라원, 이런데 낮은 지역으로 퇴적물들이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적물의 무게 때문에 다짐작용을 받는다. 다짐작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결작용으로 단단해진다. 자, 그러면은 글씨도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 뭐 작용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뭔가 중요해 보이죠? 네, 중요합니다. 자,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이게 무엇이지?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쇠설물이 나와 있는데 이거 퇴적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퇴적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한 장소에, 어떤 장소에, 낮은 장소에 모였겠죠. 그것들이 다짐작용을 받는다. 다짐작용은 곧 압축작용을 의미합니다. 교과서 4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다짐작용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 그것만 읽어봐도 이해가 다 될 겁니다. 다짐작용은 선생님이 쉽게 말해서 퇴적물과 퇴적물들 간의 간격이 줄어드는, 그 압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퇴적물과 퇴적물 간의 그러한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공극이라고 그럽니다. 공극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공극이 줄어드는 작용을 이제 다짐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압력에 의해서. 교결작용이 무엇이냐? 교결작용은 다짐작용 다음에 이제 교결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공극이 이제 다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극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공극 안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극 안을 만약에 대부분 이제 지하수가 채우게 될 텐데, 액체가 채우게 될 텐데, 그 액체 안에 이런 교결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결 물질이라고 하면 교과서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도 나와 있는데 탄산칼슘, 뭐 규질, 철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퇴적물과 퇴적물들을 접착시켜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하수에 녹아있던 교결 물질들이 이제 지하수가 증발을 하고 침전이 되게 되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서 퇴적물과 퇴적물을 아주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착시켜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접착제가 퇴적물들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작용을 교결작용, 그리고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의 공극이 줄어드는 그 작용을 다짐작용.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퇴적암의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화성암보다는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쉬우니까 우리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은 사실 근데 암기가 많아요. 쇠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이 단어를 다 알아야 되나? 네, 알아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암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설성 퇴적암이 무엇이냐? 쇠설성 퇴적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퇴적암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요? 풍화침식에 의해서 생성된 퇴적물들이 쌓이거나 혹은 화산폭발 나오는 그러한 화산재라던가 화산쇄설물, 그러니까 화산가스도 있고 뭐 부스러기도 나오겠고 마그마도 나오겠고, 그리고 여러가지 화산 분출물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화산쇄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암석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쌓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풍화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쌓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적암이 쇠설성 퇴적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로 분류를 해서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쇠설성 퇴적암들은 입자의 크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 단어 용어 자갈, 모래, 실트 혹은 점토. 누가 제일 큽니까? 입자 크기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위로 갈수록 커진다. 자갈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사실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 자갈들로 주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뭐라 그런다? 여감과 강여감이라 그런다.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사암이라 그런다. 모래 사자. 그 다음에 실트와 점토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우리가 이암이나 셰일이라고 그럽니다. 실트와 점토는 매우 알갱이가 작은 퇴적물입니다. 그리고 이암과 셰일은 그러한 약간 뭐를 연상하면 되냐면 진흙 같은 게 딱 굳으면은 이게 그러한 암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이 크기 같은 거는 이제 안 외워도 되겠지만 자갈, 모래, 실트, 점토, 그리고 여감, 강여감, 사암, 이암, 셰일 이러한 용어는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쇠설성 퇴적물이었고 그리고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것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감과 강여감은 어떠한 퇴적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랬죠? 그렇죠. 자갈이랬죠. 자갈. 제일 큰 자갈. 자, 여감과 강여감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갈들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냐? 둥글둥글하게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각이 져 있냐 차이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강여감입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뭔가 둥글둥글하지 않죠? 모나 있죠? 모난 사람처럼 모가 나 있네요. 그것은 이제 강여감이라 그러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을 이제 여감,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이제 여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암은 뭐라 그랬죠? 사자가 무슨 사? 모래 사자다. 그래서 모래 크기의 알갱이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사암입니다. 아주 길 가다가 발에 치이는 게 이제 사암이에요. 많이 봤죠? 이렇게 생긴 애들 사암. 입자가 작은 것도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이제 이암과 셰일입니다. 이암과 셰일. 보면은 어때요? 알갱이의 크기가 뭔가 사암보다는 더 작아 보이죠? 안 보이는 것 같죠? 그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셰일입니다. 자, 이 둘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셰일은 이렇게 딱 쪼개진 거 보면 어때요? 딱 판처럼 딱 판때기가 딱 뜯어져 나온 것처럼 쪼개졌죠? 기왓장 같이 기왓장에 쓰입니다. 실제로 셰일은 기왓장처럼 이렇게 종이장처럼 판처럼 딱 깨진다. 근데 이암은 불규칙하게 깨집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한 방향으로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규칙하게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암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암과 셰일은 모두 굉장히 작은 실트와 점토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자, 쇠설성 퇴적암이 끝났습니다. 유기적 퇴적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 그러니까 뭐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아이고 꺼버렸네. 조개 껍데기나 뭐 생물의 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게 갈려져서 풍화침식이 돼서 그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적 퇴적암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적 퇴적암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체크를 하면서 보세요. 석회암이 있고 처트가 있고 석탄이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 지구과학 원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석회암은 산호의 사체, 그러니까 산호의 껍데기, 뭐 그런 골격, 그리고 조개의 껍데기. 이 산호와 조개는 뭔지 알죠? 근데 유공충이라는 그런 생물의 껍데기들도 쌓여서 석회암이 된다고 합니다. 자, 유공충이 뭔지 볼까요? 자, 유공충. 바다에 사는 원생 동물. 세포가 하나인 동물이겠죠? 그 다음에 딱딱한 껍질을 가지는, 딱 봐도 껍질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커보이죠? 사실 엄청 작습니다. 사진의 가로 길이가 5.2mm. 그러니까 이게 5.2mm예요, 실제로. 엄청 작은 생물들인데 이것들이 바다나 뭐 이런 호수에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이러한 생물들의 껍데기들이 모여서 이제 석회암을 이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석회암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성분을 아는 게 중요하죠. 성분은 뭡니까? CaCO3. 네, CaCO3.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CaCO3에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글보글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다. 자, 그 다음에 규조류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규조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규조류의 이제 사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아이고 계속 뭐가 나왔냐? 규조류의 사체들이 쌓여서 만드는 게 처트. 사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뭔가 흔적. 그러니까 규조류라는 생물이 가지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산염 성분, 규소의 성분이 쌓인 거겠죠. 그러한 암석을 이제 처트라고 그러는데 처트를 한번 볼까요? 규조류라는 생물은 무엇이냐? 담수랑 해수, 그러니까 육수,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이랑 바닷물에 살고 규산질 껍데기를 가지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 아주 기본적인 생물이고, 그리고 지구 탄생 초기에 이러한 규조류 등이 산소를 생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광합성을 한다. 근데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규산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껍데기들이 쌓여서 뭘 만든다? 처트라는 암석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처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분은 SiO2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석탄. 이것은 식물들이 이제 땅에 묻혀가지고 땅에 묻혀서 뭐가 됩니까? 탄소로만 이루어진 이제 석탄이 만들어진다. 좀 쉽죠? 더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적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은 물 속에 녹아있는 화학 성분이 가라앉아 만들어진 퇴적암. 그러니까 침전된 거죠, 침전. 화학적으로 침전이 된 성분들이 이제 퇴적이 돼서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침전됐냐로 분리된다. 자, 건조한 환경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이제 화학적 퇴적암은 암염과 석고가 있고, 그리고 탄산염 성분들이 이제 퇴적이 된 것을 이제 석회암은 뭐냐? CaCO3니까 당연히 이제 탄산염 성분들이 퇴적이 되면 석회암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규질의 물질들이 만들어지면 처트. 그러니까 아까 유기적 퇴적암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규질의 물질들을 뭐가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 규조류 등이 가지고 있댔죠. 규조류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소와 관련된 그 화학 성분들이 침전이 되면 처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껍데기, 그러니까 이 CaCO3 같은 이런 껍데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생물들이 이제 죽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석회암을 만들듯이 화학적으로도 탄산염 성분이 많으면은 석회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암염을 보겠습니다. 자, 암염은 소금입니다. 사실 소금. 어디서? 건조한 환경에서 잘 만들어진다. 암염. 그리고 석고도 건조한 환경에서 잘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자, 이제 사진은 이제 다 봤고요. 이제 퇴적암의 종류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사실 퇴적암은 그런 퇴적암의 분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이. 퇴적 구조 환경. 그러니까 퇴적암은 구성 성분 못지않게 그 퇴적암이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퇴적이 되는지 알려면 그 퇴적암의 퇴적 구조를 조사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퇴적암들은 기본적으로 이 층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층리.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벤산반도였나? 아무튼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고성이었나 번산면도인가? 아무튼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자,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퇴적암 지층인데 어때요? 층을 가지고 있죠? 지층이? 퇴적암들은 이렇게 개별적인 암석으로도 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큰 프레임으로 봐도 지층 단위로 봐도 이렇게 층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층 단위가 아니라 크게 봐서도 층리를 가지고 있고, 아주 암석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도 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퇴적암은 기본적으로. 자, 퇴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10개 치세요. 10개. 퇴적 구조. 점이층리, 사층리, 연흔, 건열. 쉽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층리. 이 점이층리는 왼쪽으로 봐보세요. 왼쪽으로 보면 어때요? 알갱이들이 매우 아래쪽에는 좀 알갱이들이 이제 구별이 돼 보이는데 크다는 말입니다. 알갱이가 위로 갈수록 알갱이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 조밀해지고 작아지죠. 그죠? 네. 이걸 바로 이제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걸 쉽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점이층리를 이루는 그런 지층이 이제 세 층이 있네요. 그죠? 입자의 크기가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로 나와 있는데, 정상 상태는 뭐냐? 점이층리가 딱 역전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그걸 정상 상태로 그러는데, 어떠한 지층의 단면을 봤는데 점이층리가 있대. 근데 그 점이층리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입자가 커져.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할 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층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 역전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점이층리는 딱 아래에 그 아래로 갈수록 알갱이의 크기가 커지는데, 이렇게 위로 갈수록 알갱이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 지층이 역전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대신 다른 조건이 동일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점이층리라는 게 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역점이층리, 아주 특이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역점이층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정상 상태의 점이층리만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거꾸로 위로 갈수록 입자들이 커진 상태를 보인다. 그것은 지층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퇴적 환경도 중요한데요. 깊은 호수나 깊은 바다에서 점이층리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점이층리는 왜 만들어질 것인가? 점이층리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렇게 대륙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대륙이 있고 이렇게 대륙 사면, 그리고 심해저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심해저입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 티어 심해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산도 있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퇴적물들이 이 대륙붕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할까요? 대륙붕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뭐 지진이나 태풍이라든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 때문에 이렇게 쭉 한 번에 내려가는 이벤트, 일회성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티어가 있는 곳까지, 심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갈 때 한 번에 이렇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엄청난 고에너지의 환경에 놓여가지고 우르르르르르 산사태처럼 막 내려가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내려갈 때. 그때 내려갈 때 이 입자 작은 거 큰 거 할 것 없이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쌓일 때 어떻게 쌓이겠어요? 무거운 것부터 아래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이 가라앉겠죠? 그렇게 해서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거운 게 가장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 그 다음 제일 작은 크기의 퇴적물이 가라앉게 돼서 퇴적 구조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점이층리다. 이 점이층리는
깊은 호수, 깊은 바다. 그러니까 이 말 들어보면 어때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깊은 곳으로 이렇게 산사태 같은 이러한 거대한 물질의 흐름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이칭리였습니다. 그리고 역전 상태까지 기억해야 될 것. 사층리 가보겠습니다. 사층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사층리는 일단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울어진 무늬가 나 있는데 기울어진 모양의 층리가 보입니다. 층리 원래 이게 층층층층층 나와 있는데 무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나요. 이게 왜 생기느냐? 물이나 바람의 방향 때문에, 물이나 바람의 그러한 힘 때문에 이러한 층들이 비스듬하게 쌓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층인데, 사실 이제 그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사층리에 대해서는 두말 할 것 없이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물입니다. 물 아래에 퇴적물들이 지금 막 모래 크기의 퇴적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어디로 흐르는지 한번 맞춰볼래요,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지. 자, 정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퇴적물들이 이동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들이 언덕 같은 데서 떨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죠? 더 가볼까요? 더 한번 빨리 가볼게요. 답답하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퇴적물들에 보여지는 이 단면을 보는 겁니다. 단면을 보면 어때요? 단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 결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혹시 보이나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동영상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잘 보이는 것 같네. 자, 보이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단면이 만들어지는 것. 이 무늬가 바로 이제 사층리라는 겁니다. 사층리. 사층리. 됐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볼까? 자, 기울어진 모양의 층리가 보인다. 기울어진 모양의 층리가 방금 보였어요. 그리고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일정한 곳에서 나타나는 무늬이다. 퇴적 구조이다. 그래서 보면은 어땠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맞춰야 될 거 뭐야? 물이 흘렀던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물이 흘렀던 방향은 어떻게 되죠? 그쵸. 맨 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가운데서는 이 가운데 무늬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이고, 자, 다시 또 맨 아래의 무늬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뒤집어도 똑같지 않나요? 뒤집으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냐면 퇴적 구조의 무늬가 사층리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됩니다. 무늬가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져요. 위쪽으로 볼록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져요. 자세히 보면 사층리가.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무늬를 아래로 두고 그리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그러면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쉽죠? 이게 바로 사층리입니다. 자, 이 사층리는 방금처럼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그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깊은 물이겠어요? 얕은 물이겠어요? 당연히 얕은 물 밑에서 많이 보이는 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층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물이 흘렀고 그리고 얕은 물밑이었구나. 그 정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래 크기 정도다.
자, 사층리로 고수류 방향 찾기 연습. 고수류라는 게 옛날에 그 물이 흘렀던 방향을 이제 고수류라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화면 멈춤해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들 다 찾았나요? 자, 보면은 왼쪽은 어때요? 방향 찾기. 왼쪽은 자,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있고, 자, 오른쪽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물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가볼까요? 자, 10초 줄게요. 화면 멈춰주세요. 멈춤. 네, 여러분 다 찾았나요? 자, 볼까? 맨 왼쪽은, 자, 맨 아래는 왼쪽고, 이렇게 다 왼쪽에서 오른쪽이네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어때요? 좀, 대칭되어 있죠? 자, 아래에 있는 지층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위에 있는 지층은 왼쪽에서 오른쪽.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층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흔. 연흔 같은 경우는 사층리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물이 흘렀어야 돼요. 근데 연흔은 약간 잔물결, 그러니까 파도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물결의 흐름 아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뭐 긴 말을 할 필요 없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동영상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흔. 샌드 리플이 이제 연흔이라는 거, 모래 연흔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공 그 파도를 만드는 수조가 있죠? 인공 파도를 만들기 위한 수조. 자, 이렇게 인공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모래 크기 입자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감기를 해버립니다. 동영상 만든 사람들이 타임랩스 포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빨리 감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5초가 3시간, 그러니까 3시간을 15초로 압축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연은의 무늬가 만들어져요. 연은의 무늬가. 좀 신기하죠? 그죠? 양 방향으로 계속 파도가 왔다 갔다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도의 뭐 파장의 크기를 뭐 바꿔봤다. 조건을 좀 바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연은 무늬의 그러한 간격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위에 파도가 어떤 간격으로 어떤 세기로 치느냐에 따라서 이 연은 무늬도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은의 무늬.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연은의 무늬가 태적 구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러한 파도 치는 환경, 왔다 갔다 하는 파도가 치는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놓이려면 또 사층리처럼 어떠겠어요? 얕은 곳이었겠어요? 깊은 곳이었겠어요? 상대적으로 얕은 곳이었겠죠. 그죠? 얕은 물 밑에서 물의 흐름이나 파도에 의해 생성.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서 퇴적이 됐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더 가볼까요? 연은은 어때요? 모양은 오른쪽 그림을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연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게 아까 점이측리 한 것처럼 역전 상태인지 정상 상태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전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역전 상태, 정상 상태는 이런 식으로. 네. 단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아까 사층리도 구별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별해요? 사층리 근데 조건이 주어졌어야 돼. 물의 흐름이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퇴적암의 구조를 봤더니 어떻게 생겨 먹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겠어요? 역전 상태겠죠. 얘를 만약에 다시 되돌린다면
움푹 패여진 곳이 아래를 향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180도 돌려볼게요. 돌리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얘를 그냥 뒤집어서 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사측리로는 좀 역전인지 정상인지 밝히려면 뭔가 다른 조건, 다른 주변 환경을 많이 살펴야겠네요. 그죠? 그럼 그 정도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연은 그리고 점이측리, 연은과 점이측리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전 상태인지 정상 상태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열. 건열은 매우 쉽습니다. 건열은 뭐냐면 우리 논에, 그러니까 이 글 읽어보면 돼요. 가뭄의 논바닥을 연상. 논바닥이 가뭄 때 쩍쩍 벌어지죠. 이렇게 쩍쩍 벌어지죠. 그때 언제 쩍쩍 벌어져요? 가뭄 때. 가뭄은 뭐다? 건조하다. 그러니까 건열이 발견됐다. 그러면 건조한 시기에 이것들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건열의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인데, 사실 시험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열의 모습인데, 이것도 역전과 정상 상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역전 상태는 어떻게 생겨먹겠어요? 이렇게 생겼지 않겠어요? 그죠? 명확히 다르죠? 아래랑. 이게 역전인 거고, 역전 상태, 지층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 여기는 정상 상태. 건조한 시기. 건조한 시기 때 자주 보이는 지층이다. 만들어진 지층이다. 그러한 퇴적 지층이다. 자, 사측면에 여는 영상 우리 봤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단골로 나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질 명소와 퇴적 환경,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적암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해보니까 화성암보다는 솔직히 이해할 게 덜 필요하지만 뭔가 산발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개념은 쉬운 것 같은데 외워야 될 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쭉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암기할 건 암기해주고, 이해할 건 약간 이해해주고, 이해 부분은 어디였어요? 퇴적구조 부분,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좀 필요했죠. 그죠? 그리고 암기할 것도 조금 있고, 하지만 이제 퇴적암의 종류들은 솔직히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글 읽어보면 다 알거든. 다 나와요. 그냥 교과서만 잘 읽어봐도 이게 이거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될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또 뒤로 넘기다 빼먹은 게 있네요. 쇠설성 퇴적암에서 이 표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개만 알아둡시다. 이 부분에 화산재가 있을 거예요. 화산재.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 그런다? 응회암이라 그런다. 이것만 우리 기억합시다. 다른 거는 솔직히 너무 이제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지엽적이라서 다른 건 패스하고, 자,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뭐다? 쇠설성 퇴적암에서 응회암이다. 응회암이 나오면 뭐다? 화산 폭발이 있었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채팅창이나 선생님 찾아와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